오늘은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크게 변화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제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25살. 25살에 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제가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강남에 있는 상가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19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명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면서 창업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상가 컨설팅 회사에 입문을 하면서 상가를 거래하는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상가 점포를 창업하는 그런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2005년도에 친한 친구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친구와 함께 이제 점을 보러 가죠. 점을 보러 가는데 어디로 보러 가게 되냐면 홍대로 가요. 홍대에 지금도 가면은 제가 그 자리를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홍대 쪽에 아주 유명한 홍대 인근에 점을 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랑 이제 점을 보러 갑니다.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가서 그때 나이가 이제 뭐 20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가 뭐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친구를 점을 보고 이제 저는 볼 생각도 없고 돈을 낼 생각도 없었죠. 근데 친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묻는 말에 몇 가지 대답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점을 보신 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억의 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100억의 운을 가지고 있다. 100억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점을 보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냥 속으로 뭐지 미친놈 있네 그냥.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친구랑 술 먹고 재밌게 놀고 뭐 야 성배 너 100억 번대 100억의 운이 있대 100억 벌면은 뭐 나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반은 나 줘야 돼 이런 농담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선배랑 대학로에서 술을 먹는데 선배와 같이 또 점을 보러 가요. 선배와 함께 대학로에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 대학로에 그 대학로의 연극을 보고 술을 먹는 메인 거리가 아닌 그 옆에 돌담길 같은 길이 있는 외곽이었는데 선배랑 술을 먹고 바람을 쐬러 이렇게 낙산공원 쪽에 돌면서 걸어가는데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뭐 점을 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웃으면서 야 우리 술도 한잔 먹었는데 여기 가서 뭐 점이나 한번 봐보자 사주나 한번 봐보자. 그래서 아 형님 그냥 가시죠 뭐 술이나 한잔 더 하러 가시죠 얘기했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너무 두서없나? 각본 없이 해서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제 할아버지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둘 다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사주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었고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이제 형님은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물어보고 지금 뭐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으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있었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 형님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궁금한 게 없느냐, 옆에 계신 분은 궁금한 게 없으시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외할아버지. 그러니까는 제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사죠. 가족이니까는 그 형님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가족사예요. 근데 그 가족사를
명확히 찍어가지고 3개 정도를 딱딱딱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의 스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개 정도를 딱 저를 보더니 이런 일을 겪지 않았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선배들한테 포커페이스다. 그러니까는 내 표정이나 대화를 하거나 했을 때 내 감정이 흐트러지더라도 내색을 잘 하지 않고 상대편이 내 마음을 잘 읽지 못하게끔 표정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선배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성배 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에 대한 가족사를 3가지를 딱딱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물어보죠. 뭐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아까 궁금한 게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물어보냐면 제가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죽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분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분은 청기누설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단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단명하진 않습니다. 평균의 사람들만큼은 사는 운을 타고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젊은이 당신의 뒤에 100억의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등에서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진짜 이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몇 달 전에 홍대에서 친구와 같이 점을 보러 갔을 때 들었던 얘기다 하고 술이 완전 깼다는 거예요. 1억도 아닌 10억도 아닌 100억이라는 거죠. 100억의 운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홍대에서는 그냥 지나쳐 갔는데 두 번째 그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 가족사에 대한 것도 맞췄고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더 갔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형님이랑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냐면 두 번째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100억의 운을 그냥 갔나 보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25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정말 유명하다는 점을 보시는 분도 100억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가족사에 대한 것들을 맞추신 분이 100억의 운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1%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100억의 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100억을 벌 수 있다면 그럼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바꿔보게 된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100억을 벌기 위해서 40살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100억의 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40대에 100억의 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40대에 둘 다 똑같이. 근데 지금 제 나이가 40대가 됐긴 됐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죠. 그러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과연 100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깊게 고민을 해봐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미 40대에 100억을 벌었다는 가정을 딱 세워놨어요. 그 사람들 말이 진짜이건 가짜건 잘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믿고 40대 때 내가 49살에 100억을 벌 수도 있겠죠. 42살에 100억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40살에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번다는 가정을 일단 세워놨어요. 무조건 벌 수 있다 100억을.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 임성배가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변화하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과연 100억이 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기회가 되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그리고 왜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시행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됐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온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제 사수, 저를 이제 알려준 사수 분께서는 그때 당시에 건물, 상가를 하다가 이제 건물 빌딩을 매매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저를 데리고 100억짜리 자산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으러 가서 만나서 대면하고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했었죠. 그럼 저는 기사 역할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을 통해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직업 같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어떻게 더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 25살의 청년이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이미 현존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0억을 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하나의 습관은 지금까지도 책을 많이 읽는다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많이 읽을 때는 5권을 넘게 읽을 때도 있습니다. 5권. 물론 못 읽을 때는 일주일에 1권 읽기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책을 지금도 보면은 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제 아내도 보고 있는데 항상 책이 여기 화폐전쟁도 있고 책이 많이 보이는 데마다 있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 삶이 이제 변화하게 되고 100억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첫 발판을 만들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노력들은 뭐냐면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유명하신 유튜버들이 대학 갈 바에 그냥 자퇴해라. 대학 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의 말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20살 때 대학교 가가지고 어설픈 대학 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할 바에는 대학 등록금 아까우니까 그 등록금을 아예 투자하는 데 써라, 공부해서. 그래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의 증식을 올리는 게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면서 사는 삶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대학교 열정이 없으면 자퇴해라. 일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는 대학교를 28살 때 갔습니다. 28살 때 만학도로 대학교를 가게 돼요. 주변에서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것은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부동산 대학원. 고등학교에서 학점도 정말 좋지 않고 학교도 거의 졸업도 못할 뻔한 제가 부동산 대학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억이 오늘 가지고 있다는, 40대에 100억을 가질 수 있다는,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내가 100억을 번다는 가정하에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목표의 길들을 제가 다듬은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는,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고, 두 번째가 많은 강의나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설정한 것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부동산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학원에 간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28살에 제가 만학도로 대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학도로 대학교에 갔는데 그때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목표. 내가 대학원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점프 단계가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이 최상위 클래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설정한 목표,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활용을 했던 게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28살 때 대학교에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지각 결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니는 모든 기간에 수석으로 1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도 4.5 만점으로 졸업한 사람은 저 한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4.5 만점으로 지각 결석 한 번도 없이 5학기를 마치고 논문까지 이제 쓰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변화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아직 100억이라는 자산을 못 가졌습니다. 41살인데 지금. 그리고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를 내가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점쟁이들을 만나면서 제 삶이 터닝포인트 되면서 뚜렷한 목표, 100억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100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100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돈에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정말 궁극적인 꿈은 내가 100억을 만약에 벌게 된다면, 만약이 아니라 무조건 벌게 될 겁니다. 100억을 벌게 될 건데 벌게 되면 그 이후의 진정한 꿈, 이 100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목표는 제가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을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고, 제 앞에 보면은 여기 나의 목표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 목표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뭐 좋은 남편 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100억짜리 자본을 갖는다는 게 써 있습니다. 자본 100억 원 이상을 갖는다는 게 항상 봐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관리 잘해라. 내가 100억을 벌 거니까 그거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줬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을 실행한 사람이 있고요.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행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주 많은 부라고, 그 부의 기준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삶보다 만족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본인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지.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뚜렷한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내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이웃이 행복해지고 친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100억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요. 제가 40살이 이제 지나갔을 때 과연 진짜 100억에 지나갔을 때 정말 100억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예전에는 퀘스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10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가 꼭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41살인데 9년이 지난 50살이 됐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으로 그 100억을 벌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끼쳐서 많은 나눔, 배품을 행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100억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 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정말로. 그 분들의 말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감히 어떻게 100억이라고 한 큰 돈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 말, 두 명의 점쟁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나이가 20살일지 50살일지 60살이 되실지. 여러분들은 명확한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10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물론 돈에 대한 목표만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돈에 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나는 얼마를 벌고 싶다.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나중에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한 10억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20억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명확한 꿈이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그 명확한 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한 돈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100억으로 설정하셔도 돼요. 1000억으로 설정하셔도 돼요. 그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의 목표를 설정했다. 40살에. 그러면 그 10억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명확한 답이 딱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10년 뒤에 10억을 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 직업으로 과연 10억을 벌 수 있는가? 만약에 저처럼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 직업을 어떻게 내가 해야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내가 10억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10년 후에 10억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 전략을 수정해서 10억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유튜브라든가 강연, 책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론을 내가 내 스스로 제시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만약에 꽤 오랜 시간 제가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만약에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 말대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만약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감사히도 제 영상을 보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잡아주시면 저야 뭐 영광이고요.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돈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그런 길들을 스스로부터 찾아보시면 아마 지금의 삶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걸어가는 내 길의 삶이 반드시 틀려지게 될 겁니다. 각본 없는, 두서 없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그리고 인간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앞으로 제작해서 제 유튜브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들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항상 행복한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